11월 15일 날 거제도에서 모잠비크 대통령과 같이 FLNG선 출항 명명식이라는 걸 했는데 조선업을 이게 화랑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 LNG 운반선 17척 이 수주 세일즈 외교를 하러 간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4조 원 조건부 계약 수주를 했고요. 그러니까 출항식에 그냥 참석한 게 그냥 아니라 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모잠비크 대통령한테 또 판매 또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또 세일즈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호주 시드니의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같이 그쪽 외교관들과 셀카 찍은 거 갖고 셀카 찍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비하하면서 공을 과하게 그 공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거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부분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 우리가 실제로 선진국형 사회 문제를 또 정확하게 비판해서 대안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 대통령이 중심이 된 정부의 세일즈 외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 이 조선사는 호황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뭐 구체적으로 FLNG선 그 모잠비크에서 수주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가고 등등 했는데 그와 관련된 의견을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지난달 11월 15일 날 거제도에서 모잠비크 대통령과 같이 FLNG선 출항 명명식이라는 걸 했는데 조선업을 이게 화랑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 물론 그게 뭐 조선업이라는 게 전 세계의 그 이 경제 동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측면이 있겠지만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그 보여준 것이고 실제로 성과도 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그 한 대 가격이 2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갔던 건 추후에 LNG 운반선 17척 이 수주 세일즈 외교를 하러 간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4조 원 조건부 계약 수주를 했고요. 그러니까 출항식에 그냥 참석한 게 그냥 아니라 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모잠비크 대통령한테 또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또 세일즈를 한 거고 그다음에 뭐 광구가 하나 더 있다는데 그쪽에 이제 추가 LNG선 거기에 또 FLNG선 또 이거 팔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간 거죠. 대략 4조에다가 2조 9천억 뭐 하면 7조 정도 향후에도 한 7조 정도 세일즈를 할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적인 거죠, 사실. 정석주 상무님 그 지금 우리 나눈 얘기 있잖아요. FLNG선에 대해서 저간 얘기 더 아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FLNG를 우리 업계에는 통상 그 LNG FPS라고 그렇게도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천연가스 종합생산공장,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밖에는 지금 건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대형 도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조선소는 사실 건조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잠비크 해상광구에 그 에리어 1이 있습니다. 에리어 1에 보면 한 17척 정도가 이렇게 LNG 운반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곧 이제 본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방금 인도한 그 FLNG가 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생산할 그 LNG4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장차 LNG를 계속 생산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LNG가 발조될 그게 있어서 이번에 거제도 가셔가지고 그런 요청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일즈 외교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잠비크랑 맺은 계약인데 이번 계약 하나가 모잠비크 전체 GDP의 4%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GDP 4%를 4%인 5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모잠비크는 이 배 한 척으로 FLNG 한 척으로 매년 전체 GDP 4%를 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잠비크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거제도에 가서 출항 명명식을 했다면 이게 모잠비크라는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FLNG가 들어가는 곳에는 우리가 사업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LNG 발굴 사업을 할 때는 직접 또 참여하고 그 LNG 물량을 우리가 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의 대통령이 참여할 만한 정말 초대형 프로젝트였던 거죠.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나 어떤 나라의 국가 수반이 국가 대 국가로 협상도 좀 해야 되고 뒷받침도 해야 되고 또 약속도 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른바 이제 세일즈 정상 외교 같은 게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ICT, 그다음에 이런 초대형 조선, 철도 등등의
국가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정상 외교의 비즈니스 외교가 토대가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나라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그 나라의 기술력, 그리고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 그런 대형 인프라들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국가가 일단 실력이 있어야 이제 뭐 팔아도 파는 건데. 그렇죠. 카타르의 작년 일인가요? 그 LNG 예. 운반선 100척 수주하고 하는 거 말이에요. 예, 그렇죠. 작년 6월 달이죠. 대표적인 그 정상외교 네. 결과물 같은데 예. 저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조선소들의 1년간 LNG 건조 능력이 한 60척 정도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수주가 굉장히 많이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 작년 하반기, 4분기부터는 많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상반기 때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어떤 그런 세일즈 외교를 통해 가지고 한 100여 척의 슬롯 예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건조 능력이나 아니면 그간에 잘 알려진 기술력, 뭐 그런 거에다가 또 어떤 세일즈 외교가 포함이 돼서 한꺼번에 한 100여 척 이상의 슬롯 예약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일감을 확보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의 몇몇 부국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소위 이슬람 달러를 갖다 잘 쓰지를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경제적 관계도 굉장히 단선적이었던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달러에 대한 이 꺼리낌도 좀 있었어요. 종교적인 이유 이런 걸 들어서. 근데 그쪽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이런 좋은 일에 돈을 써, 또는 내가 이런 좋은 물건을 샀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신뢰를 쭉 쌓아왔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단발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쪽하고는. 네. 하여간 요 최근 몇 년간 예. 뭔가가 뻥뻥뻥뻥 이제 국제무대에서 네, 예, 좋은 일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부 차원의 세일즈 외교가 언론을 통해 비춰지면 왜 이렇게 폄하가 되거나 사실 전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정상 외교를 통한 세일즈 이 부분의 보도 행태를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호주 시드니의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같이 그쪽 셀카 외교관들과 찍어요. 셀카 찍은 거 갖고 네. 셀카 찍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셀카 찍으러 갔겠습니까? 그만큼 친밀하게 외교적 관계, 인간적 관계를 함께 만들었다라고 정말 이쁘게 봐줘야 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나라 장면이라고 총리가-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우리 스스로 그 자부심에 걸맞는 문화를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그런 품격을 외부에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비하하면서 공을 과하게 그 공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거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부분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 우리가 실제로 선진국형 사회 문제를 또 정확하게 비판해서 대안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칭찬 좀 하고 그다음 과제를 내오는 건 과제를 또 정확하게 설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 시간 내도 만나요.